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집안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저는 이제 시댁의 기본돌이만 하고 살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재주가 미흡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부모님이 참 어려운 성격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시아버지는 유하고 둥글둥글하신 성격이신데 시어머니는 정말 괄괄하십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여장부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하고 그 말에 누군가 상처를 받든 받지 않든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런 취급을 당하면 누구보다 억울해하시고 그러시는 성격입니다. 말 그대로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아들만 낳으셨던 시어머니셔서 그런지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스트레스를 말도 못할 정도로 주셨고 그 외에도 행동 하나하나 사사건건 트집 잡으셨어요. 심지어 맏며느리이신 형님께서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소송을 거니 많이 하시면서 갈라서겠다고 난리가 났고 그 때문인지 형님은 시댁과 왕래를 끊으셨고 시어머니도 형님한테 그 이후로 깨갱하십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이런 날에도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아이들만 시댁으로 보내고 본인은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게 못 가서 미안하다며 명절이나 이런 날에 소량의 돈을 보내오십니다. 그래도 저는 형님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가 됐죠. 원래는 저보다 형님을 더 못살게 굴었는데 그 이후로 며느리가 저만 남으니 제가 괴롭힘을 당해서 형님 심정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저는 쌍둥이를 임신했고 출산을 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늘이 들어주신 것인지 일란성 쌍둥이로 남매가 태어났죠. 그리고 그해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몸도 채 추스리기 전에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도 완치가 가능하고 초기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해도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처갓집이랑 합가를 하자고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몇 번이고 거절하셨지만 저희 남편이 오히려 더 나서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자고 했어요. 제가 외동딸이기도 하거든요. 제 남편의 말에 저희 부모님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고맙다고 손을 쓰다듬으셨고 그렇게 저희 가족과 저희 부모님은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한테도 참 고마워요. 남편에게 제가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을 했을 때에도 아니야 여보, 당신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의 외동딸이잖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뭐. 그리고 장모님이 다른 병도 아니고 암에 걸리신걸? 그리고 우리 결혼했을 때에도 우리 집은 여유가 없어서 지원 하나도 못해서 우리 신혼집 구하는 것도 엄청 어려웠잖아. 그때 발벗고 나서주신 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신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 은이 지금 갚고 있는 거지 뭐. 하며 오히려 절 위로해 주었어요. 잘 만났다 싶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은 노후가 대비되어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시댁은 노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오히려 용돈을 달에 50씩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제 친정과 함께 살게 된 이후 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살고 있었던 아파트는 처분해서 저희더러 비상금으로 쥐고 있으라고 하셨고 우린 합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많이 불편해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손주들도 끔찍이 여기셔서 육아도 정말 많이 도와주십니다. 사실 쌍둥이를 기르면서 저희처럼 편하게 기르는 거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봐줘서 감사하다고 저희가 다달이 용돈을 더 드려도 면목이 없는데 부모님은 생활비도 조금 보태주시기까지 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시어머니께서 질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형님이 이혼을 하니 마니 하면서 시댁과 왕래를 끊으시기도 했던 시기라 시어머니의 관심이 제게로 쏠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딱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디 아녀자가 시댁 부모님을 그렇게 모셔야지 출가 외인인데 아직도 사돈댁 치마폭을 못 벗어나면 어떡하는 거냐고 화를 내며 따지시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고 힘들 수가 없었어요. 막말로 시어머니? 손주들 예뻐할 줄만 알고 재롱 떠는 거 구경만 하실 줄 알지 제대로 케어 한번 해주신 적 없으시고 잘 노는 아이 우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꼬집어 울리신 다음 깔깔대고 웃으면서 달래지지 않으면 제품에 덥석 안겨주고 빨리 달래라 닥달하시는 분입니다. 형님이 시댁과 왕래를 끊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제 친정이랑 합가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형님이 절 많이 보호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도 그러지 마셔라, 아이를 왜 울리시냐 하며 화도 대신 내주셨고요. 그런데 그런 방패막 같은 형님이 사라지자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만날 때마다 너희 집에 이제 가지도 못한다. 우리가 못 가면 너네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냐. 사돈댁을 그렇게 모셔봤음 이제 우리를 모실 차례 아니냐.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등등 가슴에 비수가 되는 말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며 제게 압박을 주셔도 전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 상황을 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시아버지랑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그러고 계시는 것을 보면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시면서 넘기기 바쁘셨어요. 하긴 형님이 그런 시어머니에 질려 이혼을 운운하셨으니 이해는 됩니다. 제 남편도 그럴 때마다 제게 미안하다고 따로 달래주고 시어머니를 그냥 말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시어머니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저희 부모님이 방에 있던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가를 생각해보자 하셨어요. 저 솔직한 심정으로 분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곁에 두고 모시고 살고 싶기도 했고 친정집이랑 사는 것이 제 마음에도 편했어요. 도움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처분하고 만든 비상금을 굴려서 저희 자금도 무척이나 여유로워졌고요. 비록 3년이 지나서 엄마의 암이 완치가 되어서 이젠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이왕 함께 살기 시작한 거 계속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개인적으로요. 하지만 남편이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미처 못했구나 싶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그동안 편의를 봐주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나갈 때가 된 것 같다고. 이제 슬슬 분가를 생각하자고. 그동안 불편했는데도 날 위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 그런 것들 다 감수하고 참아줘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되려 남편이 싫다고 하더군요. 자긴 저희 집이 너무 좋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사랑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남편도 아, 나도 우리 자식들 저렇게 키워야지 하며 다짐을 하게 되고 표면적으로는 장모님의 암 때문에 합가를 하게 된 것이지만 합가 이후에 얻은 이득은 저희들이 더 많은 것 아니냐고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아이도 돌봐줘서 제 복직도 쉬웠지, 생활비도 보태주셔서 어려움 없지, 심지어 집도 시부모님이 큰 평수로 샀던 것이기 때문에 우린 아파트 처분한 돈으로 굴려서 자금 사정도 엄청 많이 여유로워지지 않았냐고. 자신은 그런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면 3년이 아니라 30년도 더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로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 아픈 것을 계기로 이렇게 내 마음 편하게 만들어준 것이 더 좋다고, 괜찮다고 달랬는데 남편이 진짜 아니라고 계속 모시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때문에 불편한 거
솔직히 말해서 없는 거 아니라고. 정말 처가댁 덕분에 우리 사이도 더 좋아지고 그렇지 않냐고. 따로 살 때보다 지금이 더 좋고 행복하다며 끝까지 분가를 말리더라고요. 전 그런 대답이 의외여서 고맙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의 입장을 따로 정해서 말씀드리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하는 듯한, 마치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듯한 말투로 되물어보더라고요. 분가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니? 하면서요. 남편은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 솔직히 처음엔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님이 암에 걸리셨고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몸으로 제게 엄마를 모시고 싶다고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힘든 결정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아내보다 분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큽니다. 이런 말이 건방질지도 모르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항상 제게 희생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처가댁과 합가한 이후로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제 아이들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잘 따르고 제 아내도 성공적으로 복직했고요.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아이도 잘 맡아주셔서 얼마나 고마운 점이 많은지 몰라요. 함께 살면서 제가 받은 사랑 다 돌려드리고 싶지, 저는 분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오히려 제가 더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저는 이제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라며 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부모님의 말은 예상을 빗나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가 출근하고 난 뒤에 따로 찾아오셨고 이제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으니 애들을 분가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도 손주 자식들 끼고 살고 싶은데 왜 이기적으로 구냐고 아주 난리를 치고 갔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거짓말 아니었냐고, 아프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멀쩡하냐고 하시면서요.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의 그런 비수어린 말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지만 아무래도 본인들이 끼고 살았던 기분도 없지 않으니 서운해서 말이 격하구나 하고 받아들였고, 시간이 지나도 저희가 먼저 분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니까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본인들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거였어요. 당연히 저희는 황당했죠. 상의 하나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저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더니 저희 부모님도 그제서야 무언가 눈치를 채신 듯 일단 우리 입장을 알겠다고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은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빨개졌고요. 나 잠시 본가 좀 다녀올게. 갔다 와. 라는 대화를 끝으로 남편은 시댁을 향했고 약 4시간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엄마와 아빠한테 다가가서 살살 캐내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막말을 장난 아니게 하셨더라고요. 아, 참, 엄마, 아빠. 우리 남편이 엄마랑 아빠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알아? 맨날 엄마랑 아빠가 나 키운 것처럼 쌍둥이 키우자고 말해주고 그래. 자긴 맨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 보고 자라서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 만들고 싶었는데 이뤄진 것 같아서 좋다고 노래를 부른다니까?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아들 생긴 것 같다고 너무 좋다며. 우리 남편도 그런 거래. 사실 내가 남편한테 분가하자고 몇 번이나 말해봤어. 불편할까봐. 그런데 남편은 우리 눈치 보느라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안 나가는 거야. 쌍둥이 키우는데 엄마랑 아빠 고생 많으시다고 용돈도 나 몰래 주고 그러는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일단 시댁에 남편 혼자 가서 해결할 것 같으니까 지켜보자. 응? 하며 달랬어요. 나중에 돌아온 남편을 방으로 데려가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글쎄 아주 과관인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따져 물었는데 시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시며 영문도 모르는 듯 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딴청만 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말이라 마침 아주버님께서도 시댁에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그 자리에서 빽 질렀다고 합니다.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며느리들만 보면 못 살게 구시는 건데요? 형에 이어서 저도 이혼 직전까지 가봐야 속이 아주 시원하시겠어요? 형수님, 시댁이라고 여기 발걸음이라도 하세요? 이쪽 방향으로 쳐다도 안 보세요. 형수님 없다고 집사람 그렇게 괴롭히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처가댁에 찾아가기까지 하셨어요? 진짜 저 이혼당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세요? 남편의 꽥하는 소리에 아주버님이 어디 버릇없이 그러냐고 하다가도 내용을 듣더니 거드셨대요. 아, 엄마, 우리 집사람으로도 모자라서 재수씨한테도 그래? 진짜 엄마 그만 좀 해. 아들 둘 있는 거 둘 다 이혼시키고 싶어서 환장하셨어요? 하면서요. 제 남편이 그걸로도 모자라서 더 싸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엄마 안 말리고 대체 뭐 하세요? 지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별 낯이 없어요, 별 낯이. 아버지도 그래요. 엄마가 저렇게 사돈댁에 들이닥치는 걸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면서 모르는 게 말이 돼요?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할 때 남들은 집에서 집이며 뭐며 다 지원해줄 때 저는 제가 모은 5천만 원 딸랑 들고 장가 갔어요. 엄마, 그걸로는 요새 대출도 어려워요. 우리가 살던 아파트 누가 지원했는데요. 처가댁이에요, 처가댁. 귀하게 키운 딸 귀한 대접만 받고 살게 해달라며 집도 주셨고 차도 주셨어요. 그것뿐이에요? 엄마랑 아버지는 내 자식들 돌봐주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무작정 처가댁 벽을 드는 게 아니라 비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주말만 되면 저희 애들 봐주시면서 우리 보고 놀러 갔다 오라고 해요. 철마다 제철 음식 사와서 몸보신하자. 그리고 제 생일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생일상도 차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장인어른이 사셔서 저희 몸만 들어갔어요. 결혼 이후에도 목돈은 반드시 쥐고 있어야 된다고 아파트 처분한 돈? 그것도 아내한테 줬어요. 지금 집사람도 그 돈 잘 굴려서 못해도 3년 만에 2배는 넘게 불어났어요. 제가 차별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받는 게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차별을 안 해요? 엄마도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왜 그렇게 달달 볶지 못해서 난리냐고요, 진짜. 지금 우리가 생활비 다달이 주는 것도 집사람이 주자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아니, 처가댁에서 제철 음식 보내주면 엄마는 답례라도 한번 해봤어요?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모시고 사는 거지 얹혀 사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그런데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저한테 눈치 한 번 주신 적 있으신 줄 알아요? 생색 한 번 내지 않으셨고 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엄마, 우리 제발 품위 좀 지킵시다. 네?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 내내 시아버지는 묵묵부답이셨고 아주버님은 자리를 박차고 시댁을 나가셨고 시어머니는 아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며 뒷목 잡고 알아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제게도 이제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해도 존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신은 천륜을 끊을 자신이 없으니 봐달라고 하면서요. 효자였던 남편의 변화가 좀 놀라웠지만 그러려니 알겠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가, 미안하다. 난 우리 집 사람이 너뿐만 아니라 사돈댁에 찾아간 것을 몰랐어. 몰랐던 내 죄지. 미안하다. 내가 우리 맏 며느라가를 그렇게 잃고 나서 깨달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저랑 저희 부모님 다 괜찮아요. 그래, 그렇게 말을 해줘서 고맙구나. 하고 전화를 끊었죠. 아마 시어머니가 지금 눈물이 쏙 빠지도록 두 아들과 하나의 남편에게 타박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서툴지만 저희 부모님과 제게 문자로 사과를 보내기도 하셨고요. 참 남편이 알아서 잘 해결을 하고는 왔지만 진짜 놀랍긴 하네요. 사실
처음엔 저로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까지 걸고 넘어진 것 같아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왕래를 끊을까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남편이 길길이 날뛰니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대로 사과도 받아서 이번은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시댁에 최대한 도리를 다하며 살려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세요. 아마 유하고 얌전했던 아들 둘이 나서서 어머니를 타박한 게 워낙 큰 충격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네 가족은 여전히 친정 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고 그 일 이후에도 시댁에 가끔씩 찾아가 시부모님께 도리를 다하며 지내고